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직류 분권 전동기 속도 제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류기의 속도 제어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건데 뭐 중복돼서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속도 제어, 자, 속도식이 이렇게 됐었죠. N은 K 5네, 그리고 V-IA RA,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식 1-6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V를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있다고 했고, 이거를 우리가 전압 제어라고 했죠. 전압 제어. 그 다음에 자, 파일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계좌 제어, 자속 제어. 세 번째, RA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저항 제어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바꾸는 방법이고, 뭐 가장 광범위하다 전압 제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압 제어하는 방법에 일근어 제어라든지 뭐 워드 레어너드 제어 이런 것들도 다 전압 제어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하나쯤 써보겠습니다. 일근어, 그다음에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이런 전압 제어보다는 PWM이라고 해서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PWM 제어라고 하는 제어 방법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온오프 주기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 제어를 온 되는 시간, 켜지는 시간을 속도 제어, 이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주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전압 제어의 하나의 방법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런 얘기가 있고, 식 1-7 보게 되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 계좌 제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이제 재밌는 겁니다. 계좌 제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요,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는 결국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어차피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를 관련도 보면은 두 가지로 물어봐요.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또 물어봅니다. 어쨌든 속도는 뭐다?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보죠. 그 176페이지 맨 밑에 기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거 한번 밑줄 좀 하나 치겠습니다. 기동하는 순간에는 대단히 큰 기동 전류가 흐르므로 전기자 회로에 기동 시 적당한 기동 저항을 직렬로 넣어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전동기가 가속하여 역기 전력 E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기동 저항이 점차 감소하게 하는 가변 저항기, 즉 기동기를 이용하게 된다. 우리가 모터를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게 어렵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가 지금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 제가 이 바위를 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바위입니다. 레드선. 네, 이게 지금부터 바위예요. 바위를 한번 밀어볼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은 하고 밀어지게 되면은 쭉 하고서 이렇게 옮겨져 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바위를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순간은 정지해 있는 바위를 처음에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이렇게 매거나 아니면은 밀어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경우는 언제입니까? 허리가 나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어깨 나갈 때. 그럴 때는 처음에 움직일 때, 처음에 매일 때, 처음에 들을 때, 처음에 밀 때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다가 어드득 허리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터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어느 모터가 물건을 만약에 들게 되는데, 모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지 마찰력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게가 있으면은, 이 무게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정상 상태일 때 10A다. 그러면은, 이 무게를 처음 스타트 할 때에는 이것에
이론적으로는 5에서 7배 정도의 과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5배 정도의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기동이랑 정지를 빈번하게 반복하게 되면은 모터가 과열이 발생하고 과열이 권선의 소선으로 발생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가 탔다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시내 주행 해봐요, 여러분. 연비가 안 좋잖아요. 기름 많이 먹잖아요. 기동 정지를 빈번하게 하게 되면요. 왜요? 기동할 때는 운전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모터를 스타트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 기동전류라고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동전류를 어떻게 된다? 제한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제한하는 장치가 뭐다? 그게 기동기다. 그럼 기동기 왜 쓰냐? 이게 저항이에요, 일종의.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그리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뭐 계좌제어, 저항제어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전압제어 가장 광범위한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역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토크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특성. 자, 토크라는 말이 이제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토크가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그래서 저거 뭐 토크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려고 하는 힘, 뭐 엔진이라든지 모터 이런 것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 회전하는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전력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모터의 출력부터 알아야 됩니다. 모터의 출력은 뭐냐면은 토크, 회전하려고 하는 힘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출력 P는 토크, 타우 곱하기 속도, N, RPM 이렇게 되는 겁니다. RPS라고 할까요? 초당회전수,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토크를 물어봤기 때문에 토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출력을 무엇으로 나눈 겁니까? 출력을 속도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럼 출력을 제가 만약에 P라고 하게 되면은 P를 뭐라고 나눕니다. 2 파이 F, 그쵸? 속도가 몇 바퀴 회전하는 거냐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건 RPS, 초당 회전수라고 하게 되면은 분당 회전수로 하게 되면은 2 파이 60분의 N 분의 P.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토크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크식을 이미 결정된 상수가 60, 파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쭉 끄집어내게 되면은 토크는 이렇게 됩니다. 결론식이에요. 토크는 0.975 N분의 P 그 다음에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됩니다. 총 출력을 분당 회전수로 나눠버리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0.975 곱하게 되면은 토크 킬로그램 메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0.975가 1보다 사실은 조금 작은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력을 그냥 속도로 나눈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 고르게 되면 그게 사실은 답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 따라서 뉴턴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kg이 몇 뉴턴일까요? 9.8뉴턴이죠. 그쵸? 힘의 단위에서. 그래서 만약에 뉴턴으로 나타내려면은 이 값에다가 0.975에다가 9.8을 곱해줘서 이게 9.55가 됩니다. 9.55 N분의 P. 그러면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그램으로 물어봤느냐 뉴턴으로 물어봤느냐 이거를 딱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0.975 N분의 P가 되고 만약에 뉴턴으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9.55 N분의 P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전력의 단위, 그러니까 토크의 단위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죠. 뉴턴메타죠. 그렇죠. 가번, RPM은 뭐죠? 회전 속도의 단위죠. 라번, 와트는 전력의 단위고요. 그렇죠. 라번, 뉴턴은 힘의 단위죠. 2번, 9.8kW, 12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0.975 N분의 P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0.975 곱하기 N 값이 얼마입니까? 1200 속도가 1200분의 98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7.9 킬로그램 메타 나오겠네요. 3번 출력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기 때문에 0.975 N분의 P는 0.975 곱하기 N 값이 1500이고요. 회전 속도가 1500이고요. 그 다음에
15,000이죠. 그러면은 9.75가 되죠. 9.75. 답 4번이죠. 4번. 직류전동기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 토크는 약 몇 kgm인가?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 푸는 유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도 0.975kg으로 물어봤으니까 n분의 p 계산해서 자, 0.975 곱하기 n 값이 1800분의 그 다음에 5만이죠. 는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 27 이렇게 되겠네요. 27. 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 기동할 때, 모터가 기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동 전류를 작게 하고 힘은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은 크게. 그러면은 힘을 크게 하려면 자속이 커져야 되고요. 자속이 커지려면은 계자 저항이 빵이 돼야 됩니다. 계자 자속을 최고 크게 하려면 계자 저항이 빵이 돼야 된다. 라번. 6번.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가번. 계자 제어법. 계자 제어법. 계자는 정출력이라고 계자 제어법. 7번. 전기자 전원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히 유지하고 계자 전류를 조정하여 자속 파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것 계자 제어법이죠. 계자를 조절한다고 하니까. 8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계자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아까 많이 강조됐었죠. 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된다? 계자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 증가하는 거고 계자 전류를 약하게 하게 되면 회전수는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10번. 정속도 및 가변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일정한 거. 분권 전동기. 분권기. 10번.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의 종류입니다.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이런 것들. 11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전압 제어, 속도 제어 방법 맞죠? 계자 제어 맞죠? 저항 제어 맞죠? 라본의 플러깅 제어. 플러깅 제동법이죠. 모터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네. 12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중 전압제어법으로 제철소의 아변기,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워드 레오나드 방식. 13번. 전압제어에 의한 속도제어가 아닌 것. 뭐 정지형 레너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있는데 라본의 회생제어. 회생제어는 뭘까요? 회생제동. 이거는 정지시키는 방식이죠. 속도제어 방법이 아니죠. 14번.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기동 전류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그런 저항기, 기동기. 15번.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모터에 무리는 있지만 갑자기 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뭐였습니까? 역전제동 혹은 뭐 역상제동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토크식입니다. 아셨죠? 토크식 0.975 혹은 9.55로 가는 토크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